안녕하세요. 영통 제일부동산입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 시향을 찍게 되었습니다. 7월이 시작돼서 장마가 시작된다는 말을 들은 지가 며칠 안 되는 것 같은데, 장마 때 수해도 많이 나고 사망자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장마가 끝나자마자 바로 불볕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사병으로 또 고생하시거나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각별히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시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는 리치고를 이용해서 이제 시황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리치고가 빅데이터 능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이제 해보니까 되게 광범위하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과거에 대한 지표를 모아놓은 거긴 하지만, 이 과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미래를 예측해보자 하는 거니까 뭐 오해 없으시길 바라시고요. 여러분들도 요거 이용하시고, 그리고 리치고 무료 어플 그거 이용해서 같이 보시게 되면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더 추정할 수 있고요. 뭐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자분들도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7월달 마감하는 시점에서 시황을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리치고 엑스퍼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유료 버전이고, 저희처럼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유료로 쓰시는 거고요. 저는 영통에서 이제 파트너스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치고를 더 많이 활용할 거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일단 지역별 분석 먼저 보겠습니다. 강원도가 가장 덜 떨어졌습니다. 1위 강원도, 2위 경상북도, 3위 전남. 가장 많이 떨어진 곳, 최근 1년간이니까 요거 감안하시고요. 지금 현재 뭐 많이 떨어졌다가 아니고 지난 1년간을 쭉 누적해서 봤더니 인천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전세는 뭐 많이 떨어졌다 올랐다 그런 거보다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천이 약간 반등하는 듯 하였으나 전세가 다시 주춤하고 있고요. 강원도가 가장 덜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일부 그 청약이나 또 혹은 일부 단지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한데,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데이터 값은 전부 다 평균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특정한 단지 하나를 놓고 올랐다 내렸다 보시려면 여기에서 저희가 또 추적해서 들어가는 시도별, 시군구별, 그리고 아파트별 이렇게 쫓아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그거는 화면상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직접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렇고요. 전세 대비 전체적으로 저평가가 이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서울이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종이 두 번째로 고평가, 경기도가 세 번째로 고평가, 전세는 대전이 고평가되어 있고요.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대구 경남 쪽이겠죠. 네. 저평가지수 순위에서는 경상북도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도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담이 얼마나 가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통계인데요. 주택 구입자 부담 지수라 그래서 서울이 가장 부담이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부담이 많고, 이제 전남이 부담이 가장 적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대구가 아직도 9위 정도. 그래 18개 시도 광역시 그리고 일반 시도 이렇게 해서 18개 정도 이렇게 계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이 가장 높게 나왔다는 말씀이시고요. 여기에서는 주택금융 통계에서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 여기에서도 여전히 높고요. 전남이 여기서도 낮게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통계가 이제 KB에서도 만들고 부동산원에서도 만들고 뭐 어떤 각 업체에서들도 각 업체가 아니고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기업 뭐 연구소 이런 데서도 각자 다 만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어디에서 만든 거에 따라서 약간의 순위 변경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크게 막 이렇게 뭐 2위가 10위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뭐 3위, 4위가 바뀌는 수준, 뭐 5위, 6위가 바뀌는 수준, 그 정도고요. 최상위하고 최하위는 늘 같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보아온 결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PIR 지수, 이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에 뭐 필요하느냐, 사실 이거 앞으로 살 거, 오늘 살 거, 내일 살 거는 미래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를 지불해야 되느냐, 뭐 내 월급의 몇 배냐,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 유동성이라든가 급여 평균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지역의 평균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도 내 월급의 10배다, 20배다, 뭐 30배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가 나의 기준에 합당하냐, 요거를 보시라는 거지. 이게 높으니까 10배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 PIR 지수를 오해하시는데, 그 주식에서도 PER 지수가 그게 주식을 무조건 올리고 내리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용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데는 굳이 쫓아 들어가서 더 계속 30배, 40배, 50배 이렇게 벌어진다,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다른 얘기니까 해석을 달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이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는 급여 수준 대비 되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겠죠. 주택 마련하기에 21년, 22년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전남이 한 4년 정도 되게 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 84 타입, 뭐 59 타입 막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 이건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지금 이 정도로 이게 집값이 올라 있구나, 내려 있구나, 이 정도로 파악을 하시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쫓아 들어가서 집을 사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디테일하게 전남에서도 집을 살 수가 있고요, 서울에서도 집을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지, 뭐 이걸 맹신해 가지고 서울께 나는 5까지 떨어질 때 살 거야, 절대 안 떨어지죠. 그럴 일이 서울에 있으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PRR 지수는 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요게 이제 월세 소득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아마 상업에서 쓰던 월세 수익률을 이 주택에도 한번 접목을 시켜본 것 같아요. 아직 제가 그 김기현 대표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여쭤보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분위기가 같은 맥락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이걸 수익을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파트 그러면 이제 그 매매가 됐을 때 시세 차익을 무조건 그것만을 위해서 했는데, 요즘은 임대사업자도 있고 해서 시세 차익도 보지만 요 월세 차익, 요 월세 수익, 이런 것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충남이 4.2% 가장 높은데, 요즘은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를 가지고 월세 수익을 낸다, 이런 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구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서울이 내 집 마련을 은행에서 융자를 내서 집을 사게 되면 이건 100% 마이너스다. 뭐 왜냐하면 1.8%의 수익을 올릴 수뿐이 없고요. 은행 이자는 뭐 4%, 5% 주셨을 테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네, 우리가 많이 보는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은 경상북도가 79%로 이제 갭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이 이제 높게 되면 집값하고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이 덜 들어간다. 왜냐하면 전세금이 높으면 내가 그걸 안고 샀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쪽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한 3개월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의 전세가율이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전세가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 1년 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도 전세가가 높았을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2년 전에 계약하신 분들의 전세가는 돈을 보태서 내보내야 되는, 예를 들면 지금 신규 전세가가 2억이라고 치고요. 2년 전에 전세가가 3억이라고 치면 이 2억을 내보내기 위해서 제가 통장에 있는 돈 1억을 아니면 대출을 1억을 받아가지고 3억을 보태서 먼저 분을 내보내야지 이 2억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역전세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금 딱 한번 역전세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말이 길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세가율 이렇게 경북,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이런 순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니까 이 중에서 최근 전세 계약을 한 그런 집을 계약을 하시면 조금 돈이 덜 들어가겠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세종은 전세가율이 42%이기 때문에 내 돈이 60%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은 전남하고 강원도 이런 데가 수급이 좋다는 얘기고, 대구, 인천, 부산은 여전히 수급이 안 좋다는 내용입니다. 입주 물량 인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입주 예정 세대가 79,900세대 정도 되고요. 충남이 44,400세대 정도, 서울이 입주 예정 세대 59,000세대 뭐 그렇습니다. 네, 59,000세대는 향후 이제 3년 정도 이내에 입주할 수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분양 내지는 인허가가 끝나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여기에서 전체적인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서울만 나왔는데 서울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서울은 특수한 경우라서 서울의 집값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다 안 했다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지역마다 이제 특색이 달라졌어요. 2019년도에 누가 올라가면 뒤쫓아서 계속 올라가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가까운 지역에서도 같은 영통구에서도 올라가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떨어지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거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최소한 손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미분양 단지 서울로 기준했는데 뭐 바꾸면 다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그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인구수 세대수는 세종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죠. 현재까지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울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이렇게 광역시급 뭐 이런 데가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상황이 대구도 좀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전히 서울이 많죠. 늘어나진 옛날에 생겼던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서울, 경기, 인천이 단연 뭐 전국에 있는 일자리가 합친 것만큼이나 많습니다. 앞으로 매매 전망 가격을 보니까 세종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게 나왔고요. 경기도 그다음 충북, 서울 이렇게 돼 있고 가장 낮은 곳이 전북, 대구, 제주, 경북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역전세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잠깐만 보고 역전세 지역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빨갛게 돼 있는 지역이 이게 역전세 돈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반환 건수는 120건에 평균 건수 뭐 1억 5천만 원 서울 강남인데 한번 저희 지역으로 돌려볼까요? 저희 지역으로 그러면 경기도 영통구가 되겠죠? 저희가 있는 곳이 경기도 영통구 이렇게 하면 이제 경기도 영통구 이제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무슨 아파트까지도 나옵니다. 무슨 아파트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7월이죠. 7월에 영통구에서는 뭐 상승한 것도 있고 한데 반환 금액이 어떻게 됐든 간에 319억은 돌려줘야 돼요. 건수는 290건에 319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나누기를 해보니까 평균 1억 1천만 원 정도는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 물론 요거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정도 하고요. 나중에 하나씩 이제 알고 저랑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한번 알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제가 참고해서 그렇게 할게요. 요거는 저희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 리치고 어플이에요. 어플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아파트 단지를 보기 싫으시면 요 위에
이 단지를 다시 누르시면 단지가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도 단지가 나와 있어야 대략적으로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요건 이제 또 평균치 그런 거 적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쫓아 들어가고 싶다 그러시면 요 아파트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랭킹. 여기 랭킹을 한번 눌러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투자 점수가 높은 지역별로 이렇게 랭킹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종합해 보니 뭐 PER이니 뭐 PBR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니 그래도 충남이 가장 좋더라. 물론 이거 바꾸실 수 있어요. 가격 상승, 앞으로 올라갈 게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겠느냐, 뭐 이런 상승의 힘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이 노후도가 높은 지역 뭐 어디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차근차근 보시게 되면 그래도 한번 찾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점수로 종합적인 걸 봐야 되니까 투자 점수로 충남이 62점이 나왔고요. 충남의 이제 어떤 아파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충남을 찾았으니까 충남에서 여기에서 전국으로 보지 말고 이제 충남으로 다시 들어가면 충남의 어디가 높다라는 게 나오겠죠. 충남의 당진시가 높게 나왔네요. 당진시. 예, 당진시 이렇게 높게 나왔고, 여기에서 다시 충남 당진시. 여기서는 지금과 당진시가 안 나오고. 네, 당진시가 검색이 되었고요. 당진시에서 이제 지역을 상세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괜찮습니다. 34평 평균 기준이 2억 원이고 인구는 16만 명이고 택지 개발되는 지역도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호재 같은 거 누르시면 이렇게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같이 누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이 보셔도 되고요. 인구, 일자리, 세대수 쭉 나와 있고, 입주 뭐 향후 3년 이내에 몇 개 하겠다. 지금 미부장이 46채, 거래량 150건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지역 분석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분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시군구 아파트 동향, 시군구별로 서울이 아니고 충남이고요. 충남, 당진시 이렇게 가시면 지금 당진시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 점수는 64점 나오고요. 그래서 전세 대비 저평가는 약간 유의하라고 나오죠. 여기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조심해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조심해야죠. 네, 소득 대비 어떻다라는 거 나오고요. 전세가율 어떻다, 입주 물량 어떻다. 네, 입주 물량이 24년까지 약 3,000세대 정도 있네요. 미분양은 없고요. 거의 없고, 거래량 조금씩 이때보다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보실 때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뭐 한 10년 정도로 보셔도 되고요. 한 5년 정도, 최소한 5년 정도로 보시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이 찾고 싶은 아파트를 충남 당진에서 지도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기 당진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파트 이렇게 있어서 본인이 배운, 제가 옛날에 알려드리는 뭐 일교 학상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친구가 하는 구역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좋은 자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치고로 시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황에 대한 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일단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쓰시는 거지 그게 꼭 미래에 어떻게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똑같은 지역에서도 오르는 아파트가 있고 떨어지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전에보다는 좀 더 세심한 그 분석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재가 있어서 뜰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호재는 있는데도 좀 덜 올라가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하시고 8월 달도 대응 잘 하시고요. 날씨가 뭐 34도씩 막 올라가서 일사병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차량, 특히 이제 여름에 차량의 그 내부에서 온도 적응 못 해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니까 차량 운행하시거나 약간 쉬고 계실 때 꼭 에어컨 같이 시간 조절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8월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영통에 있는 제일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